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익형, 시혜차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월세 500만원, 월세 300만원, 적게는 월세 100만원만 나와도 참 좋겠다. 회사 다니는 급여만큼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한켠에 다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혜차익형 투자를 하는 분들도 월세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또 월세 투자를 지금 열심히 진행하는 분들도 그 금액을 키우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영상 지입사화센터에 대한 레포트 관련돼서 잠깐 안내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지금은 제 그 영상을 잠깐 내려놨어요. 그 패드에 보니까 뭔가 보여지면 안 돼. 대단한 정보는 아닌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중요한 정보라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제가 좀 내려놨고요. 어쨌든 그 여러분들의 니즈는 제가 충분히 파악을 했거든요. 내부적으로 저희 부동산 연구원 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정도의 내용 깊이로 제공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좀 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잘 봐요. 결국은 투자는 유형이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시세 차익형 투자, 수익형 투자. 물론 이 수익형은 사실 주식에서는 없는 투자죠. 부동산이니까 가능한 투자 방법이에요. 자, 이랬을 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처음 시작할 때도 고민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나서도 몇 년 지나도 또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심플하게 좀 정해드려 볼게요. 잘 봐요. 수익형 투자, 시세차익형 투자가 있어요. 이거를 4분면을 만드는 거예요. 4분면을 만들면 유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그런데 X축에는 뭐가 있냐면 미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없다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딱 4분면이 나와요. 어떻게 되죠?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약간의 역량이 있는 그 정도에 따라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역량이 없는 사람은 사실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이쪽에 있단 말이죠. 수익형을 해야 될까요? 실차익형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위주로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안전한 거죠. 근데 반대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실차익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면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익형 투자하면 그게 맞을까요? 본인 능력 대비 원하는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정작 이 월세 자체를 늘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시세차익형 투자를 가는 게 맞아요. 결론은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나름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수익형 투자를 해야 되고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차익형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부동산 투자의 끝판왕이 뭐죠? 결국은 이 빌딩 투자죠. 부동산의 끝판왕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지금 연예인들이 하고 있는 50억 미만의 준꼬마 빌딩부터 시작해서 한 2, 300억대 준꼬마 빌딩 그걸 뛰어넘는 그런 빌딩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건물 사업으로 쓰고 있는 1000억대 이상의 건물들, 그런 것들 보면 쓰임새는 수익형인 것 같지만 대부분 다 임차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가끔씩 사옥으로 자기가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임대를 많이 주죠. 자, 그랬을 때 걔를 수익형 상품이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어요. 걔는 누가 봐도 시세 차익형 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땅을 사서 디벨롭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임대 주는 경우도 결국 미래의 그 시세 상승분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매입하는 거란 말이죠. 맞나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끝판왕을 봤더니 빌딩인데 그 빌딩의 모습이 시세차익형이더라. 결론적으로는 돈을 빨리 불리고 싶다면 수익형보다는 미래 시세차익형 위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리스크는 공존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무슨 리스크는 없으면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이제 수익형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된 궁극적인 이유인데요. 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영상을 만든 거냐면 자산이 여유가 많아서 빌딩 투자를 하든 원룸 투자를 하든 시세차익형 투자를 하든 아파트를 하든 뭘 하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두루두루 포트폴리오 섞으면 돼요. 근데 이제 한창 자산을 막 불려나가는 분들 있죠. 공부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제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갈림길에 서서 엄청 고민해요. 제가 봤을 때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실차익형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실차익형 투자는 주식, 장기 투자, 가치 투자랑 비슷해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유리해요. 워렌 버핏이 본인이 뭐 7살 때 주식 투자를 했는데 2년만 빨리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그게 복리로 이제 자산이 계속 불어나는데 부동산도 동일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적은 사람들일수록 실차익형 투자를 먼저 고려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더 나아가서요. 이제 투자를 한 지 조금 됐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이게 되게 재미난 현상이 발생돼요. 투자 쭉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실차익형 투자하다 보면 야, 이게 정말로 자산이 빨리 불어나는 길이 맞구나를 경험으로 알게 돼요. 근데 수익형 투자를 못 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계속 그 월세 현금 흐름에 대한 니즈가 있거든요. 그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돈은 막 늘어나는데, 그렇지만 얘는 돈을 이제 묶어둔 개념이라서 이게 매달 돈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갈팡질팡해요. 제가 이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아까 그 4분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있는 분들, 그 중간쯤에 있는 분들이 정말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거든요. 일로 가고는 있는데 계속 뒤를 쳐다보는 거죠. 뒤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뒤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 뒤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 이미 그걸 갈등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웬만큼 잘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완전 안 되고 있으면 그냥 뭐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나가리고 이제는 일로 가보자라고 가는 건데, 대부분 여기 수익이 좀 나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도 나게 할까?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나게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산이 빨리 안 불어나요. 확실하게. 물론 제 주변에도 뭐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하는 분도 있고 뭐 실차익형 많이 하는 분도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둘을 딱 비교해보면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수익형 상품 위주로 했던 분들도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뒤늦게 바꾸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오른쪽 첫 번째 실차익형으로 자산을 불린 분들은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수익형으로 잘 전환을 해요. 그죠? 근데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전환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수익률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 말은 결론적으로는 실차익형 투자를 잘하고 미래의 가치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길로 쭉 가시면 돼요. 다만 내가 생각한 어떤 목표만큼 이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수익형 상품을 욕심을 많이 내려놓고, 기존에 막 수익률 막 50%, 100%, 200% 났던 것들을 욕심을 많이 내려놓고 5%, 10%, 좀 욕심내서는 한 15%그 정도 날 수 있는 수익형 상품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애매하거든요. 그 영역들이 정말 애매해요. 왜냐하면 수익률을 한 2, 3% 올리면 실차익이 정말 적게 나고 감가상각이 되고, 또 반대로 이걸 낮추면 미래 상승분도 살짝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이 단위가 굉장히 꼬마 빌딩처럼 단위가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엄밀하게 하면 수익형이라 볼 수 없고 실차익형인 것도 어찌해 보면, 내가 자산을 부풀린 다음에 내가 그 옛날에 그토록 원했던 이 빌딩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얘도 결국은 실차익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형도 가능하지만 자산을 초반은 빨리 불려야 되기 때문에 실차익형을 먼저 고려하자. 그리고 그 중간쯤에 있는 분들은 왔다 갔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현재 하던 방식대로 실차익형 위주로 쭉 가져가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역량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눈이 확실하게 생기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 종잣돈의 크기가 아직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내 역량은 빨리 올라왔지만 내 자산은 그렇게 정비례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종잣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익형으로 넘어가는데 그 수익형이 사실은 빌딩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엄연히 실차익형이에요. 실차익형인 거고, 근데 그렇지만 얘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본이 좀 많이 필요하죠. 많이 넣고 월세 수익을 받기는 받지만 미래 시세 차익도 같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전체 자산에서 한 40%, 좀 많게는 50%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기존에 하던 실차익형 투자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조금 중장기라면 이쪽은 약간 단기 내지 중기 정도로 가져가고 결국은 이게 사고 팔고 개념이 아니에요. 둘 다 계속 부동산을 보유하는 건데 갈아타기를 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사고 팔고 개념이 아니라 나는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속 보유할 건데 다만 그때 그 시점마다 더 괜찮은 친구한테 갈아타기를 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고 나머지 10% 20% 이 10% 20%는 진짜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냥 현금 흐름을 위한 진짜 말 그대로의 수익형 상품들 그 정도 세팅해 놓고 받아가면 어떨까 하는 게 조금 장기적인 투자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맥락에 있어서 시혜차익형과 수익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전해드리고 싶었고 투자한 지 이제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계속 고민하는 분들 있다면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랭근이었습니다. 피스!